오늘 배울 내용은 비정연파인데요. 정기 기사는 회로 이론 10문제, 제어공학 1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각 회마다 이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연파 꼭 알아두고 가시는 게 시험 준비하시는데 유리하십니다. 자, 비정연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비정연파는 어떤 얘기냐면 말 그대로 비정연파예요. 정연파가 아닌 파형. 이게 비정연파입니다. 자, 정연파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순식값 했거든요. 순식값 했을 때 여러분 이런 파형 보셨을 거예요. 사인파죠. 사인파를 정연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연파인데 정연파가 아닌 파형, 여기서 얘기하는 파형은 이런 파형입니다. 이렇게 막 찌그러져서 막 나오는 파형. 혹은 뭐 요렇게도 많이 설명을 하죠. 요렇게 요런 파형.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삼각파 뭐 이런 것도 다 비정연파예요. 뭐 이렇게 생긴 파형은 구형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비정연파는 한 이런 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정연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직류분과 기본파와 보조파가 합쳐져 있는 파형을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자, 비정연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파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류분은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게 직류분이죠. 이게 직류분입니다. 직류분. 그 다음에 기본파. 이렇게 생긴 게 기본파잖아요. 기본파는 녹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기본파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비정연파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파형이 이 고조파예요. 고조파는 여러 가지 파형으로 나뉘어요.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5고조파, 6고조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자, 자 2고조파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주기잖아요. 그죠? 1주기인데 1주기 동안 이 기본파의 파형이 똑같은 파형이 2번이 반복되면 한 번, 2번, 2번이 반복되면 이거를 2고조파라고 합니다. 2고조파라고 해요. 자, 그러면 3번이 반복되면 몇 고조파라고 할까요?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되면 이거는 3고조파라고 하겠죠. 3고조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이 반복되면 한 번, 2번, 3번, 4번, 5번이 반복되면 이거는 5고조파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고조파는 한 주기의 파형이 한 주기 파형 안에 그거와 반복되는 파형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2고조파, 3고조파, 5고조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얘가 잠시만요. 얘가 직류분, 그죠? 얘가 기본파. 이것들이 반복되는 파형들이 고조파라고 했죠. 얘네들을 다 합쳐놓으면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정연파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순간에 얘 값, 얘 값, 얘 값, 얘 값을 다 더하면 이 정도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정연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에서 풀 건 이 비정연파가 어떻게 생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야 될 건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풀어야 될 건 이겁니다. 시료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비정연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시료값을 구해라, 외형률을 구해라, 뭐 비정연파에서의 뭐 3고조파의 전류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정연파 이렇게 생긴 파형의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을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료값이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시료값은 뭐냐면 순시값은 어떤 순간의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시료값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류는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크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 최대값이 뭐 100V라고 하면 100V 안쪽으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전압이 변합니다. 전압값이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흐르는 이 최대값이 100V인 교류 전압을 50V라고 해도 맞고 30V라고 해도 맞고 70V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값을 기준으로 뭐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약속을 하나 딱 정하자. 이런 파형의 전압은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 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게 시료값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380, 220V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시료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220V의 그 전압도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해요.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220V의 최대값은 몇 볼트일까요? Vm은 얘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료값에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시료값 220에 루트 2를 곱해요. 그럼 몇 나올까요? 계산기 한번 꺼내서 계산해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220V에 곱하기 루트 2를 곱해주면 311V가 나오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압이 220V지만 311V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정연파, 이렇게 생긴 파형의 시료값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비정연파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 여기 3자 들어갔죠. 이거는 3고조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5자 들어갔죠. 이거는 5고조파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고조파의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 뭐라고 그랬죠?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이라고 그랬죠.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플러스 각 고조파들의 시료값. 3고조파의 최대값 얘잖아요. 3고조파의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누면 시료값이 되죠. 그래서 그 시료값의 제곱, 5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한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공식이니까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공식으로. 그리고 외형률은 뭐냐면 이게 비정연파가 이렇게 막 찌그러진 파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형률은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외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 얼마큼 찌그러졌는지, 이게 뭐 비정연파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어느 정도 찌그러지는 그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외형률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이 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외형률의 공식은 뭐냐면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입니다. 자, 기본파의 시료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본파의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 이게 시료값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제곱을 하고 이거 분의 각 고조파의 시료값에 제곱을 하고 다 더한 거에 루트를 씌워 놓고 계산을 하면 외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비정연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고, 비정연파의 시료값, 그 다음에 정연파의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 그 다음에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 중요한 공식이에요. 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외형률 알아봤죠. 외형률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간단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2015년 3회 때 나온 전기 기사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료값 비정연파. 이게 문제가 V는 3 플러스 5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볼트의 시료값은 몇 볼트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 식을 보니까 뭐지요? 이거는 비정연파지요. 우선 여기 직류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t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기본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t에 3이라고 써져 있는 3고조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료값을 구하래요. 근데 시료값 공식 뭐라고요?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플러스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다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우는 거, 이거라고 했죠. 이거의 시료값은 3의 제곱, 직류분의 제곱, 그리고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이 기본파의 시료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루트 2의 최대값은, 이 기본파의 최대값은 뭘까요? 기본파 V는 Vm sin 오메가 t입니다.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 최대값 자리, 이 최대값이 요 식에서 이 최대값이 있는 자리에 그 숫자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값에 있는 숫자가 몇일까요? 이 파형에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최대값 자리니까. 그래서 5 루트 2에 가로하고 제곱 플러스 루트 2, 이제 고조파니까 이게 3고조파잖아요. 그죠? 오메가 t에 3이 붙어 있으니까 3고조파입니다. 이 고조파의 시료값을 구하면 이 고조파의 최대값 어딜까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라고 했죠. 이 제일 앞에 붙어 있는 요 자리가 최대값 자리입니다. 사인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최대값 1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눈 값이 이 3고조파의 시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 놓으면 이걸 계산하면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식을 좀 간단히 해놓으면 얘랑 약분되죠. 얘랑 약분됩니다.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은 값이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볼까요? 루트 가로치고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가로입니다. 닫아놓고 값을 딱 보면 11.57 나오네요. 11.57V 11.57에 7을 반올림하면 11.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1.6V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연파 막 이상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했던 막 이런 사인 오메가 t, Vm 막 이런 게 나와서 비정연파 문제 나오면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 가져온 거예요. 이것마저 포기해버리시는 분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정연파가 어떻게 생긴 건지, 비정연파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제가 뭐 이런 내용들 다 이해 못하셔도,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연파의 시료값이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이고, 비정연파의 시료값이 직류분의 제곱, 기본파의 제곱, 각 고조파들의 제곱을 다 더하고 루트를 씌운 값이 시료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외형률이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분에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한 값을 다 더하고 루트를 씌워놓은 게 외형률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일은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좀 더 어려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